승리하면 한국이 되고 패배하면 북한이 된다는 미얀마. 그 마음 너무 잘 아는 한국. 오늘은 미얀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이 군부와 싸우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에 대해 역사가 깊고 상처가 많은 나라입니다.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민주주의 투쟁은 끊임없는 동기부여와 서로서로 다독이며 마음을 나눠야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참 독한 사람들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을 향해 저항하면서도 경제 발전을 이룬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수많은 시위를 하면서도 상가를 약탈하거나 방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82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대부분 국민이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과 싸워야 하는 민주주의 투쟁을 미얀마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이 내세운 고가 눈길을 끕니다. 국민저항이 성공하면 한국이 되고 실패하면 북한이 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움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군부와 싸운다는 것이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것이 이름처럼 아름답고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 잘 알기에 미얀마를 보면서 응원과 염려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얀마에서 군부 지시로 의심되는 한국은행을 털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금고를 열지 못해 실패로 끝났지만 미얀마의 최대 투자국은 중국입니다. 그 다음이 일본이고 한국은 투자국 순위 6위인데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은행을 군부가 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얀마 군부와 연결된 고리가 한국이 가장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얀마 경제는 대부분 군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기업 중 이름 좀 있다 싶은 기업이나 휴양지는 모두 군부의 소유입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아웅산 수치도 그동안 군부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군사에서 미얀마 군부가 막강한 힘이 있고 정부와 정치권의 견제를 받는 것도 아닌데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얀마는 일반 국가들과 달라도 아주 다른 군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정부 수장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헌법상 미얀마군 통수권자는 미얀마군이 스스로 임명한 총사령관이고 대통령과 정부는 군부에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발발해도 군부가 알아서 싸우든 말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작권을 설명하며 군권은 모든 주권 중 가장 강력하고 다른 모든 주권을 모두 합해도 군권에 저항하지 못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미얀마는 실제로 군권을 지닌 정부와 군권이 없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미얀마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2015년 문민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L은 2015년 11월에 진행했던 총선거에서 상하원 491석 중 390석을 차지하며 압승한 후 2016년 1월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적 인기가 높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당연히 대통령에 취임할 것 같았지만 미얀마 법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NLL을 이끄는 아웅산 수치 여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고 막후에서 정부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가 고문으로서 사실상 통치권자 역할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대통령은 의원 내각제처럼 간선제로 선출되며 원민 대통령이 현재 집권 중입니다. 미얀마의 군사독재 기간은 매우 깁니다. 1962년 내윈 미얀마군 총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세운 이후 2015년 총선에서 민주화 세력이 승리하기 전까지 무려 53년간 이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직선제가 없는 군부 통치 속에
미얀마 내 시민사회 세력들은 사실상 역량을 상실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나 군부는 2010년 총선거를 실시했는데 미얀마의 자유선거를 통한 총선 결과로 군부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만에 하나 있을 개헌을 막기 위해 희한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개헌을 저지할 만한 의석으로 전체 의석 중 25%를 군부가 직접 임명합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법안화를 추가했는데 헌법 40조에서 비상사태 발령 시 군 총사령관에게 권력을 인계할 수 있다고 명시해 아예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조항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군대가 일으킨 쿠데타로 비상상태이고 헌법에 따라 군은 정부 권력을 인계한 것이죠. 많이 황당하지만 미얀마의 현실입니다.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아닌 명목상으로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긴 세월 미얀마 군부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할 때마다 숨김없이 그대로 반발하고 거리낌 없이 쿠데타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1990년 5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전체 의석의 82%를 차지하며 다수당이 됐지만 군사정부에서는 이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아웅산 수치에 대한 무자비한 정치적 탄압을 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2015년이 되었습니다. 직접 선거가 부활한 2010년 총선에서 기존 군사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통합단결발전단이 승리해 군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에 진행했던 총선거에서 NLL이 상하원 491석 중 390석을 차지하며 압승한 후 군사정부가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이 시행되었습니다. 11월 8일 시행된 미얀마 총선에서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집권여당 국민민주연맹이 2015년 390석을 또는 396석을 획득, 압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군부가 헌법에 따라 의회 의석의 25%를 할당받는 상황에서도 두 번 연속 전체 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승리한 것인데 396석이라는 숫자에 미얀마 군부는 긴장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와 이 선거에서 충격받은 박정희가 유신 헌법으로 영구 집권을 노린 것과 지금 미얀마 군세 쿠데타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시 살펴보면 미얀마 연방의회 전체 의석은 664석입니다. 이 중 헌법에 따라 25%인 166명은 군부에 할당돼 있습니다. 군부 할당 의원 166명을 제외하고 498명이 선거로 뽑히는데 이번 선거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은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개헌이 가능한 439석에 상당히 근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미얀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수치 고문의 높은 인기가 여전함을 보여주었고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제1야당인 통합단결발전당은 25석 확보에 그쳤는데 군사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42석은 군소정당이 차지했는데 만약 군소정당이 정부 여당에 합류하면 438석이 됩니다. 개헌 의석에 단 한 석이 모자라게 되는데 군부가 할당해준 인사 중 한 명이 배신하면 군부의 기득권이 개헌을 통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당장 개헌이 아니더라도 이대로 시간이 흘러 다음 총선 때까지 현 정권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에서 성과를 올리게 된다면 군부 지지층은 더 약해질 것이고 최악의 개헌 사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미얀마 국민 여러분, 저항이 실패하면 진짜 북한됩니다. 미얀마 군부는 한국의 누구처럼 조직을 사랑하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미얀마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